혹시 프로덕트 매니저, 그러니까 PM이나 서비스 기획자, PO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는 꼭 들어보세요. 19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가끔 팀에서 온갖 잡다한 일을 다 처리하느라 내가 지금 기획자인지 아니면 그냥 만능 해결사인지 헷갈릴 때 혹시 없으셨나요? 아마 많은 PM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특히 주니어 기획자분들이 이런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되죠.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이 그냥 현장에 던져져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정작 기획자로서 진짜 중요한 역량을 키우기는 너무 힘든 환경인 거죠. 이 문장이 바로 그 막막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말이죠.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이름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심지어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제각각이에요. 이러니 기획자 스스로도 내 역할이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팀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멋져 보이는 방법론 하나만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던 폭포수 모델 같은 옛날 방식이 문제였어 하면서 에자일 같은 뭔가 유연하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게 모든 걸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봐야 합니다. 프로세스는요, 우리를 구해주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팀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자일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그 시작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정해진 틀이나 도구보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뭘까요? 바로 이 프로세스 너머에 있는 무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1%의 디테일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냥저냥 쓸만한 제품과 사람들이 열광하는 위대한 제품, 그 차이는 바로 이 마지막 1%의 완성도, 그 디테일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로 이 구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줘요. 훌륭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 팀은 그 짜릿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1%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팀은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족해서 같은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죠. PM으로서 이런 팀을 이끄는 건 정말 어려운 도전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제품의 퀄리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돈이나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 팀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업계에 정말 널리 퍼져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위험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최소 기능 제품, MVP에 대한 겁니다. 일단 MVP의 원래 정의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MVP의 진짜 목적은 제품 출시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학습과 검증입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선 어떠세요? 이 MVP라는 말이 그냥 대충 만든 미완성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변명처럼 쓰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이지 최소 퀄리티 제품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줍니다. 잘못된 MVP는 쓸모없는 바퀴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MVP는 당장 타고 놀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비록 최종 목표인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완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요. 이 혼란스러운 개발 과정에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칸반 시스템이 바로 그런 훌륭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 팀의 업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투명성이 확 올라가고
팀 전체가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똑같이 이해하게 되죠. 칸반 보드는 보통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백로글에는 아이디어 창고에서 이번에 할 일을 꺼내오고 그 일이 진행 중 상태가 됐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QA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포 완료가 되는 아주 명확한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백로그에 아이디어가 수백 개 쌓여 있으면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이 IC 스코어라는 걸 써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점수로 매겨서 가장 효율적인 일부터 착착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마인드셋,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PM을 PM답게 만드는 그 진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힘은요, 여러분의 명함에 박힌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사 대표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멋진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 힘은 오직 하나, 바로 나와 함께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동료들의 신뢰와 존중에서 나옵니다. 이 문장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PM이 가진 모든 영향력은 결국 팀의 신뢰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요. 이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PM으로서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기능 하나, 정책 문서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 바로 그 신뢰를 쌓아나가는 일일 겁니다.